벼랑 끝에선 사랑. 한너울. LA에서 북쪽으로 20여 마일 떨어진 곳에 멕시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아주 작은 시가 하나 있다. 시가 턱없이 작다 보니 그 시와 경계한 다른 시가 또 여럿이다. 그 시의 정식 명칭은 파노라마 시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아리타라고도 부르고 벤나이스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파코이마라고도 혼동한다. 이렇듯 사람들이 여러 이름으로 het갈리는 곳에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에서 나는 이제 1년 남짓 살고 있다. 시가 작은 것만큼 내가 사는 스튜디오 룸도 협소하기 그지없다. 그 작은 공간에 변기와 욕조가 딸린 화장실, 전기 스토브와 싱크대는 물론 옷걸이 벽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나는 1년 동안 이곳에서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모두 내려놓고 끊임없이 폭주를 했다. 나의 이웃인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코로나는 물론 스카이라는 보드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싸구려 와인 등을 닥치는 대로 마셔댔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었다. 10여 년을 함께했던 한 여자가 문 밖에 나의 짐을 모두 내다 놓았던 그날, 나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멀리 이곳으로 떠나왔다. 짐은 옷가지와 책, 몇 켤레의 신발, 이부자리 등이 전부였다. 둘이 함께한 그 지난한 세월에 내 몫이란 것이 고작 이것뿐인가 싶을 정도로 간결하게 압축해버린 그녀의 능력은 실로 놀라웠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집안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딱히 내 것이라고 챙길 만한 물건이나 기념품은 없어 보였다. 대부분 내가 사모았던 음반 CD가 잠시 눈에 밟히기는 했지만 이제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될까 싶어 과감하게 포기했다. 굳이 음반이 내 것이라고 우긴다면 집안 구석구석에는 나의 몫인 물건들이 더 많을 것이었다. 그녀와 영영 이별을 하는 숨막히는 순간에 그 무엇이 내게 소중하단 말인가. 그녀와의 세상은 그렇게 문 밖으로 나의 짐이 내버려진 듯 놓인 날 간단히 정리가 됐다. 넉넉지 못한 나의 수입이 감당할 수 있는 이곳의 월 렌트비는 $700이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도 파라다이스의 렌트비가 멀등히 저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방이 협소하다는 것 이외에 전체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했다. 가구 수는 1, 2층을 합해 100여 채에 달했으나 주차장은 끼케야 50여 대의 차량만을 허락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따로 주차장에 임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아무나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됐다. 강한 놈만이 먹이를 구하고 섹스 대상도 독차지할 수 있는 동물들의 세계처럼 주차장에서는 항상 치열한 결투가 벌어졌다. 한 자리라도 어렵게 공간이 생기면 이곳저곳에 매복하고 있던 젊은 머스탱이라던가 이젠 늙어서 숨소리조차 골골한 제규어, 동작이 굼뜨긴 하지만 때로 그 덕을 보기도 하는 임팔라, 덩치가 작고 재빠른 팍스, 한 자리에 다리를 틀고서는
끝없이 머리를 고추 세우고 기회를 노리는 코브라 등등의 짐승들은 모두 먹이를 먹지 못해 안달했다. 정글의 법칙에 익숙치 못한 나로서는 처음 몇 주간은 여간에서 주차장의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다. 주차장에 엉덩이를 내려놓지 못한 나머지 동물들은 하는 수 없이 아파트 주변의 도로를 뱅뱅 돌아다니며 2차로 전투를 벌여야만 했다. 이곳에서의 첫날 밤은 두려웠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혔다. 내 곁에 누군가가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세상에 이제부터 나는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을 자고 홀로 빨래를 하고 술은 물론 섹스마저도 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코로나를 진탕 마시고 잠을 잤다. 나는 몸을 뒤척이며 악몽을 꾸었고 가슴에서는 철철 피가 흘렀다. 나는 망망대해를 떠다녔고 담배라도 피우고 싶었으나 젖은 라이터는 안간힘을 써도 끝끝내 불꽃을 일구지 않았다. 춥고 배가 고팠고 서러웠다. 얼리버드가 지렁이를 차지하듯 주차장은 늘 먼저 온 놈들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었다. 누구나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는 치열한 세상에서 파라다이스에 사는 우리들은 날이 밝기 무섭게 좁디 좁은 우리를 뛰쳐나가고 일을 마치면 쥐꼬리를 입에 물고 서둘러 우리 속으로 기어 돌아왔다. 나 역시 차츰 그런 정글의 법칙에 적응해 나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나날들이 조금씩 많아져 갔다.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문은 좌우로 2개가 있다. 우측 문을 통해 단지로 들어와 블록이 깔린 길을 따라 계단을 오른 다음 다시 우측으로 10여 걸음만 옮기면 나의 우리가 있다. 아파트 단지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팜트리가 10여 그루 있고 수영장이 있고 세탁장이 있고 이곳저곳에 CCTV가 깔려 있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 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까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짐승이기 때문일 것이다. 밤이 되면 우리 속에 갇힌 짐승들은 끊임없이 울부짖고 때로는 교미하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렇다 해도 파라다이스는 아파트 밖의 세상보다는 훨씬 안전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밖에서는 이리떼와 하이에나 같은 야수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담배나 1달러를 구걸하는 좀비들이 들끓었다. 나는 우리 안에 갇힌 작금의 처지가 비관스럽기는 해도 아파트 밖의 살벌한 야수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괴롭긴 해도 슬프긴 해도 외롭긴 해도 술이라도 실컷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시속 30마일을 넘는 산타아나 강풍이 맹위를 떨치던 날, 도시 곳곳에서는 화재가 일어났다. 사람같이 사는 인간들의 동네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주택들이 전소되고 벤츠와 BMW,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의 명품 차들이 불에 탔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재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느 날보다도 일찌감치 우리 속으로 들어와 맥주에 보드카를 섞어 마시면서 짐승들이 아닌 인간들의 세상에 닥친 재난의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영악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은 그들의 세계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여지없이 짐승들이 선호하는 담뱃값을 올리거나 휘발유값을 올리고 급기야는 아파트 렌트비마저 올려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나는 얼큰하게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려고 우리 밖으로 기어 나왔다. 이제까지는 주로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담배를 피웠으나 나는 세상이 타고 있는 밖의 풍경이 보고 싶었다. 우리에서 나오면 바로 도로변과 마주한 복도가 있고 뻥하니 벽이 뚫려 있어 담배를 피우기에는 아주 좋았다. 제한 속도가 시속 40마일에 불과한 도로를 2배도 넘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 하나가 길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내지르며 사라지고 길 건너편 리코스토어 옆에 붙어있는 사이비 교회에서는 10여 명의 멕시칸 신자들이 마치 100명이나 모인 것처럼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몸을 흔드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훤히 들여다 보였다. 그들이 저토록 갈구하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매캐한 탄내가 진동하는 하늘에서는 여전히 제가 비처럼, 눈처럼, 꽃잎처럼 흩날렸다. 이름 모를 이런저런 키 작은 열대성 나무들과 함께 가느다란 줄기에 반해 껑충언이 키가 큰 팜트리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나는 자살을 한다면 이런 날도 결코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전봇대를 한참이나 밑으로 보는 팜트리는 파마한 미친년이 비듬을 털어내듯 마구 머리를 흔들어댔다. 소방차가 무리를 지어 다시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나는 희뿌연 하늘에 담배 연기를 덧칠하고는 다시 우리 속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애는 머리카락은 물론 음모까지 고추 세울 만큼 깜짝 놀라게 자그마한 체구의 한 여자가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필시 저 동물이 우리를 잘못 찾아왔겠거니 짐작하면서 잠깐이야 어쩌랴 싶어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잘못 찾아왔어요. 여긴 내울이에요. 하룻밤만 여기에서 자게 해줘. 어떤 인종인지 쉽게 가늠이 가지 않는 여자는 당돌했다. 마침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나는 마음을 놓고 여자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잡담을 나누었다. 자신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피가 흐르는 백인 호녀라라는 그녀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어울리고 얼굴도 오밀조밀 귀여운 편이었다. 그녀는 영어와 스페니쉬를 섞어가며 말도 야무지게 하고 술도 제법 했다. 인간들의 동네가 불타는 저녁 내내 그녀는 이리떼에 쫓겨 거리를 헤매다 주차장에 게이트가 열린 틈을 타 이곳으로 들어왔노라고 했다. 그녀는 좀비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주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밝고 시원했으나 이후 이어진 이런저런 대화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아픔과 슬픔이 배어나왔다. 난 너랑 사랑을 하고 싶어.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 여자는 와락 나의 품을 파고들며 속삭였다.
여자 맛을 못 본 지도 오래거니와 그런 그녀가 싫지 않아 나는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애무를 시작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비해 가슴과 엉덩이가 크게 발달한 그녀의 알몸 곳곳에는 벼룩에 물렸는지 붉은 반점이 허다했다. 나는 그 반점들을 혀끝으로 따라다니며 천천히 핥아주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은은하게 제스민 향과 함께 감미로운 교성이 흘러나왔다. 블라인드가 쳐진 유리창문 틈새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온 지도 한참이 흐른 정오 무렵이야 나는 잠을 깨었다. 그녀는 언제 일어나 샤워를 했는지 식탁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를 타월로 문지르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도 섹시한지 나는 다시 그녀를 침대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었다. 자기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인간이든 짐승이든 색모르던 남녀간이 빨리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섹스만 한 것이 없다더니 그녀는 2번의 섹스를 치르고 나서는 나를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스타벅스에 들려 커피를 마신 다음 말리부 해변가에 위치한 카페로 데려갔다. 인간들 중에서도 부자인 사람들만이 산다는 말리부 지역은 이번 화재를 용케도 비껴나갔는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수백만 달러의 주택들은 여전히 위용을 뽐내었고 해변과 맞닿은 주택들도 모두 멀쩡했다. 나는 형편에 걸맞지 않게 랍스터 요리와 스파게티, 와인을 시켜 그녀와 함께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때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도 때때로 나의 손을 어루만지고 와인을 머금은 입술로도 키스를 해주었다. 나는 그런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오랜만에 생이 행복했다. 이틀을 나와 함께 진탕 술과 섹스를 한 그녀는 차비조로 내가 준 약간의 돈을 받고 떠나갔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적격인 듯한 그녀가 떠나간 나의 우리는 예전보다도 훨씬 고독하게 느껴졌다. 오늘이면 그녀가 와 있을까? 내일이면 오려나? 나는 하루하루 애가 탔다. 술이 술을 먹고 꽁지까지 탄 담배가 또 다른 담배에 불을 붙여댔다. 어쩌다 발을 헛디뎌 동물의 세계에 들어왔던 그녀가 내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됐다. 나는 그녀가 십자매라든가 팔색조, 참새나 휘파람새가 되어서라도 하루빨리 내게 돌아와 주기를 갈망했다. 언제든 네가 그리우면 올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기어다니며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아직 내가 그립지 않은가? 나를 잊었나? 행여 이리 때의 공격을 받고 잘못된 건 아닐까? 그녀가 그리울 때면 나는 그녀가 내뿜었던 제스민 향과 교성을 떠올리며 수음을 하고 알몸으로 우리 속을 빠져나와 복도에서 빈 세상을 내려다보거나 빈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담배를 피웠다. 한낮에 최고 화씨온도가 연일 100도를 웃도는 소위 인디안 서머가 찾아왔다.
더위에 지친 동물들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댔다. 깔끔한 오피스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펜대나 굴리는 인간들과 달리 주로 야외에서 세차를 하거나 이삿짐을 나르고 공사판을 전전하는 동물들로서는 인디안 서머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폭염 속에서 끊임없이 몸뚱아리를 움직여야만 쥐꼬리라도 한두 개 얻어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질질 몸을 끌고 우리로 돌아왔다. 나는 낡아 빠져 굉음을 내는 에어컨을 틀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뜨겁기가 수백만 도에 달한다는 태양 주변 가스층과 같은 이름인 코로나로 시원하게 허기진 배를 연신 달래면서 다시 그녀를 그리워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이처럼 고통스럽다니. 그녀가 나를 잊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미 그녀를 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또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할 때 와락 방문이 열리며 그녀가 튀어들어왔다. 자기야, 나왔어. 맥주를 마시고 있던 나는 너무나도 그녀가 반가운 나머지 아랫도리를 감싸고 있던 타월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발딱 일어나 오랫동안 그녀를 포옹했다. 그녀의 몸에는 벼룩에게 물린 상처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았다. 나는 예전처럼 그 상처들을 혀끝으로 핥아주며 그녀의 겨드랑이에 혹시 숨겨둔 날개가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겨드랑이는 털 하나 없이 매끈하였지만 분명 날개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손끝으로 날개 부분을 살살 어루만지자 깎은 지 며칠 안 된 나의 수염을 만질 때처럼 까칠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날개를 밀어버린 연유가 궁금했다. 날개를 왜 없앴어? 나는 더 이상 날지 않을래. 날아다니는 게 싫어졌어. 네 곁에만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커다란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힘을 주어 꼭 껴안아 주었다. 그녀가 곁에 있고 없음의 차이는 엄청났다. 우선은 집안이 구석구석 청결해졌고 수북하던 빨래도 정갈하게 세탁되었으며 식탁에는 그녀가 정성스레 만든 이런저런 요리가 저녁마다 올라왔다. 술이야 혼자 마신다 해도 그 맛이 별 차이가 없다지만 먹는 것은 혼자일 때와 그녀와 함께 했을 때의 맛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달랐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물론이거니와 밖에 나가서 무얼 사 먹든 하다못해 맥도날드의 햄버거라든가 타코벨의 타코, KFC의 치킨마저도 그녀가 옆에 있으면 모두 맛이 있었다. 그녀는 아침이면 주차장에까지 배웅을 나와 키스를 해주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반갑게 입을 맞추며 나를 맞이했다. 하루 종일 너 생각만 했어. 그녀는 마치 언어의 마술사인 양 한마디를 해도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그녀와 할리우드에서 개미처럼 작은 남자가 세상을 구하는 앤트맨이라는 슈퍼히어로 무비를 보고 커피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스타벅스에 들린 다음 LA의 명소 중 한 곳인 그리피스 천문대로 올라갔다. 광활한 LA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천문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북적였다. 천문대 건물 앞의 잔디 광장에는 지구는 돈다라고 말해 머리가 돈 사람 취급을 받았던 코페르니쿠스와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에 5번이나 연속으로 이름이 나오는 갈릴레오. 배가 나온 중년 남녀들이 새롭게 인정한다는 만류 인력 이론의 창시자 뉴턴 등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천문학자 6명의 커다란 전신 조각상이 우리를 맞이했다. 나머지 3사람의 천재들은 둔재인 내가 알 수 없었다. 아름다운 여자를 꼬시기 위한 1시간은 마치 1초처럼 느껴지나 뜨거운 석탄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있는 1초는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 상대성 이론을 설파한 또 다른 천재 아인슈타인은 천문대가 지어질 당시에도 이미 크게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살아있는 사람을 조각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되었다고 한다. 스타벅스 커피컵을 손에 들고 홀짝홀짝 아껴 마시며 광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녀는 사람들이 유독 붐비는 한 장소로 나를 이끌었다. 할리우드 사인이 뒤로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에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찍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전속력으로 포르쉐를 몰다 교통사고로 요절한 제임스 딘의 흉상이 서 있었다. 어머, 딘 오빠네. 이 오빠가 왜 여기 있지? 나는 흉상 밑에 적혀있는 설명서를 보고 그녀에게 답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의 몇 장면을 여기서 찍었대. 그랬구나. 멋진 오빠였는데. 근데 나는 딘 오빠보다 자기가 훨씬 더 멋져. 다행히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진 않았지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얼른 그녀의 손을 끌고 천문대의 정문을 향하였다. 천문대 안에 진열된 천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진과 운석,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서 가져왔다는 월석 등을 꼼꼼히 구경하고 망원경으로 해도 보고 달도 본 다음 우리는 별자리 쇼를 구경하기 위해 플라네타리움이라 불리는 도명식의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좌석의 등받이를 한껏 뒤로 젖혀 눕다시피 하자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에 LA 하늘이 나타나고 신의 선물이라고 불린다는 오로라의 오색찬란한 향연이 한동안 펼쳐졌다. 곧이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별똥별들이 뚝뚝 떨어져 내리며 수를 놓았다. 익히 이름을 아는 금성이라든가 화성, 목성, 토성 등의 행성과 북두칠성과 북극성, 우리에게 가장 밝게 보인다는 시리우스가 반짝이고 하늘 한편은 오리온자리, 전갈자리, 황소자리 등으로 불리는 한 무리의 별들이 반짝였다. 하늘은 다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태양이 뜨겁게 홀로 타는 장관을 연출하고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깊숙이 은하수를 보여주다가 또 더 먼 우주 속으로 날아가 안드로메다 은하의 무수한 별들의 모습을 황홀하게 펼쳐주었다. 신비하고도 웅장하고 환상적인 하늘의 쇼를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나는 1년에 단 한 번 7월 7석의 오작교를 타고 은하수에서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견우성과 직녀성의 슬픈 전설이 떠올라 가만히 팔을 뻗어 내 옆에 그녀 손을 잡아주었다. 아, 정말 행복해. 그녀는 아까 보았던 하늘쇼의 감흥에서 아직 덜 깨어났는지 들뜬 기분이 저녁 내 이어졌다. 마켓에서 사온 하러해와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야말로 나도 짐승이 아닌 인간의 삶을 만끽했다는 기분이 들어 흡족했다. 인간과 짐승의 삶을 구분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우선은 돈이겠지만 또 돈이 전부만은 아닌 것도 같았다. 오늘 내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합산해보면 $200가 조금 넘었다. 분명 나에게는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람같이 사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푼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돈을 예사롭지 않게 펑펑 써대는 인간들도 세상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슬프다고 자살하는 것을 보면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녀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가 내 곁에서 커피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그리피스 천문대에 가고 내게 행복하다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리야 없었겠지만 오늘의 일정을 내가 홀로 하였다면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겠는가? 나는 그녀가 사랑스러워 침대로 끌어 짐승들이 하는 교미가 아닌 사랑을 했다. 나는 앤트맨이 되어 광활한 우주처럼 드넓은 그녀의 몸을 기어다니며 핥아주고 물고 빨고 다시 깨물면서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몸에는 금성보다도 시리우스보다도 반짝이는 두 눈이 있었고 우유가 나온다는 먼 하늘의 은하처럼 밀키웨이가 있었고 나를 흠뻑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었다. 나는 견우가 그랬듯 직녀인 그녀를 마음껏 사랑했다. 겨드랑이에 날개를 밀어버린 그녀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또 떠나갔다. 이번엔 좀 더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어. 잘 지내고 있어, 자기야.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날, 이리때의 공격을 피해 우연히 내 방에 들어왔던 그녀가 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 이해했다. 그녀가 처해 있던 세계를 덮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나의 세상에 안주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뒤따르겠는가도 짐작이 갔다. 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남녀가 만나 한 세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사람들은 모두 우연히 만나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버스나 비행기 안에서, 혹은 우리처럼 방에서. 우린 좀 특이하긴 해. 그렇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생애의 어느 때인가는 꼭 만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이해는 됐다. 너 한국의 견우와 직녀라는 전설을 알아? 아니? 옛날에 옥황상제의 딸인 직녀와 소몰이꾼인 견우가 살았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일은 안 하고 매일 사랑만 하는 거야. 그게 꼴보기 싫은 옥황상제가 이 둘을 은하의 양쪽 끝으로 떨어뜨려 놨지. 그랬더니 이 둘이 매일 울기만 하는 거야. 세상에는 끊임없이 폭우가 쏟아져 인간은 물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어. 참다 못한 인간과 동물들이 옥황상제를 찾아가 견우와 직녀를 1년에 한 번씩은 만나 사랑을 하게 해주자고 건의를 했지. 옥황상제가 허락하자 까치와 까마귀떼가 칠성날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가 은하수의 다리를 놓아 이 둘을 만나게 해주었어. 그러자 둘이 울음을 그쳐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대. 다행이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돼서. 우린 그렇게는 살지 말자. 그러려면 아마 사랑도 적당히 해야 할걸? 아이, 그건 싫다 자기야.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려 힘을 내면서 나는 다시 돌아온 짐승들의 세계를 하루하루 어렵게 버텨나갔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맹위를 떨쳤던 인디안 서머가 사라지자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떨어졌다. 길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었다. 파라다이스 아파트에는 감기에 걸린 짐승들의 기침 소리가 늘어났고 급기야는 나도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열이 펄펄 나고 끊임없이 기침이 났다.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약을 먹고 술을 마셨다. 이럴 때 그녀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정성스레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간호해 줄 텐데. 나의 우리는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았고 빨래도 많이 쌓여졌다. 이번엔 좀 시일이 걸릴 거야. 잘 지내고 있어? 그녀가 말한 좀이라는 시일이 어느 정도의 시일을 뜻하는지 모르겠으나 한 달이 넘은 지도 오래되었고 나는 잘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으로 따지자면 나는 이미 몇 강년의 세월을 홀로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천재라고 칭송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렇긴 해도 나는 그녀가 돌아올 것을 굳게 믿었다. 수백 학년을 다시 홀로 지내고 비록 찰나의 순간만이 허락될지라도 나는 그녀를 기다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가 미치도록 그리웠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리운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는 추수감사절이 왔다. 파라다이스 단지는 여느 날보다 더욱 시끌벅적 소란스럽고 터키 요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짐승들도 이날만큼은 모두 사람으로 돌아온 양 표정들이 밝고 온화했다. 나는 그녀가 올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들뜬 기분으로 하루 종일을 보냈지만 그녀는 날이 저물어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혼자 살면 남들과 더욱 비교가 되는 명절날이 제일 서럽고 외롭다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리라 애써 이해를 하면서도 서러움이 봇물 터진 듯 밀려왔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됐다. 흐린 날이 이어지고 주룩주룩 비 내리는 날이 많아졌다. 비가 오면 일이 없고 딱히 갈 곳도 없는 나는 오늘도 룸 안에 처박혀 온종일 술타령을 했다. 룸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개미떼가 득실거렸다. 나는 바퀴벌레에게 그녀의 안부를 묻고 개미들에게 그녀가 있는 곳을 물었다. 바퀴벌레는 나를 좀비라도 본 듯 기겁을 하고 개미떼는 이리를 만난 듯 사방으로 흩어졌다. 비좁게만 느껴졌던 룸은 언제 그 폭이 넓어졌는지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와 함께 갔던 스타벅스가 나오고 맥도널드가 나온다. 그녀는 맛있게 커피를 홀짝이고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있다. 나는 반갑게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을 하고 맥주 대신 보드카, 스카이를 마신다. 나의 몸이 팽창을 하는지 대폭발을 일으키고 나는 플라네타리움 영화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몸을 길게 뒤로 눕힌다. 잠깐 내 눈에 룸의 천장이 보이다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금성이 보이고 시리우스가 보이고 이런저런 별자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도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서 나는 직녀를 끝없이 찾고 있다.
드디어 내가 그녀를 찾아냈고 그녀는 울고 있다.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으나 우주에서의 광년은 쏜살같이 달려도 그녀는 더욱더 아득하기만 하다. 나는 은하수 건너편에 그런 그녀가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린다. 다행히 그녀도 나를 보았는지 나와 눈을 마주친다. 그녀는 더 크게 울고 나는 또다시 그런 그녀를 보며 운다. 세상에는 홍수가 지려는지 억수로 비가 내렸고 까마귀와 까치떼가 먼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